프로젝트 템플릿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로그인을 하고 동일하게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여 실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릴 부분이 이제 템플릿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템플릿은 이런 기본적으로 APQP, GUI, MPI 등 품질과 제품 개발에 관련된 방법론들을 적용한 템플릿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한 개를 더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에 자이언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한 다음에 프로젝트 트리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밑단에 보시면 프로젝트 플랜 탭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WBS, 액티비티, 마일스톤 등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름을 정하고 WBS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3단계 구성되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하위 관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런 하위 관계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는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오늘 기획, 개발, 생산의 3단계 간단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 액티비티를 2개 정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아이디어 회의라고 정하고요. 두 번째를 기획 회의라고 정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를 정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마일스톤으로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3가지 정도 구성을 해보았고요. 각각의 항목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에서 정의하는 것은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항목을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디어 회의는, 기획 회의는 아이디어 회의를 완료한 후에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1번 항목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의 기획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회의랑 기획 회의 2개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2개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는 부분이 계획 기간과 계획 시간입니다. 계획 기간 같은 경우는 하루 단위로 기간을 잡게 되는데요.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정의하고 시간을 4시간 정도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회의는 이틀에 걸쳐서 6시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항목 액티비티나 마일스톤에 대해서 산출물들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좀 문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일스톤 기획 보고서 마일스톤은 이런 식으로 또 문서가 필요하다라고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된 다음 항목이 담당 부서를 선정하는 항목인데요. 기획 보고서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담당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게 되는 리콰이어드라는 항목은 필수라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각각의 액티비티는 이게 완료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을 수가 있지만 꼭 완료되어야 된다라고 체크를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이 액티비티를 완료하지 않는 이상 프로젝트가 완료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프로젝트 트리를 구성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초기 상태는 이제 대기 상태로서 승인을 해주면 프로젝트가 템플릿이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템플릿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보시게 되는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2가지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느냐,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실제로는 템플릿을 거의 대부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자이언트 스케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 날짜를 오늘부터 1년 정도 기간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사용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템플릿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만든 자이언트 스케일이라는 템플릿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MPI 기능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에는 스케줄링 타입을 정하게 됩니다. 포워드인지 백워드인지. 기본적으로 포워드를 선택하여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기준 정보와 밑에 속성 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번호,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이름, 각 단계에 필요한 신호등 관리, 이렇게 참조되면 그리고 계획 시간과 계획 날, 시작과 계획 종료일, 그리고 스케줄링 타입들에 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는 프로젝트 플랜 탭에서는 프로젝트 트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MPI 같은 경우는 7단계에 이루어진 되게 복잡한 템플릿으로서 되게 많은 항목들을 소모하고 있겠죠. 기본적인 템플릿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해줘야 될 일이 팀원들을 추가해주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프로젝트에는 3가지 부서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젝트 매니저에다가 사람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어제 금메달단 박태환이 보이네요. 박태환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김연아를 선택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정미란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팀원들을 정하게 되고 다시 한번 태블릿에서 부서를 활성화시켜주게 되면 지정한 팀원에 맞춰서 담당자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 기본 정보는 다 입력을 해놨고요. 여기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계획 기간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고요. 생성된 프로젝트는 처음 단계는 이제 대기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활성화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활성화 시켜주고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획에 맞춰서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처음 만나게 되시는 부분이 신호등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페이스 1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게이트 MPI 템플릿의 경우는 게이트 방식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료가 되지 않는 이상 아랫부분으로 이제 아랫부분의 액티비티들은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 1만 신호등 관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호등 관리는 3가지 색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처음이 파란, 초록색, 두 번째가 노란색, 세 번째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종료일까지 6일 이상이 남았을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종료일까지 5일 이하로 남았을 때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종료일과 시작일이 동일하거나 이미 종료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신호등 관리를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보실 항목이 간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MS 프로젝트와 되게 유사한 형태를 띄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트 차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타임라인은 데이, 주, 달, 또 분기나 연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이렇게 제공되는 것을 사용하거나 저희가 만들 수도 있지만 MS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MS 프로젝트에 있는 템플릿을 이쪽 아다스 이노베이터에 불러와서 그쪽 템플릿을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간단한 간단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준 정보가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워드나 엑셀로 내보내기를 해서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